그 다음에 점유보호청권 이 세 가지를요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자주점유, 타주점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먼저 자주점유하고요 타주점유 이렇게 있죠. 그래서 자주점유는 뭐가 있어야 되냐? 소유의 의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타주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은 뭐냐면 소유권이나 또는요 절도범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타주점유는 지상권하고요 전세권하고 임차권 이렇게 세 가지만 보면 돼요. 그런데 이 자주냐 타주냐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냐? 항상요 점유 시초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 점유 시초 처음에 기준으로 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판단하냐? 외형적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외형적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전세 사는 사람이요 자기가 아무리 소유자라고 주장을 해도 실제로 전세권자는 객관적으로요 계약서가 전세 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슨 점유가 된다? 타주 점유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소유의 의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소유의 의사는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당연히요 매수인은 당연히 자주점유가 돼요. 매수인은 당연히요. 그런데 우리가 절도범을 보면은 절도범이 물건 훔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자기한테 소유권이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죠. 소유권이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고 마치 자기가 누구인 양 소유자인 양 행사죠. 소유자인 양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자주점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요 실제로 소유자는 아니지만 만약 자기가 소유자인 것처럼 훔친 물건을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그 다음에 훔친 자전거를 또 팔기도 하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자주점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어떻게 하냐? 여기서 보면 일단 우리는 아무 말이 없으면요 이렇게 점유자가 보통 이렇게 계속 앞으로 나올 거예요. 점유자가 이렇게요. 만약에 임차인이 그러면 무조건 타주죠. 소유자가 매수인이 그러면 자주죠. 그렇게 시험에 안 나와. 알겠죠? 뭐라고 나온다? 점유자가 항상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 점유자는 소유자인지 지상권자인지 전세권자인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일단은 자주점유로 추정해. 자주점유로 추정을 해. 자주점유로 추정하니까요. 추정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입증 책임이죠.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상대방. 타주점유로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기 때문에요. 점유자가 자기는 왜 자주점유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요. 만약에 점유자가 자주점유임을 증명하지 못했다 해가지고 이것이 뭐가 된다? 타주점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첫 번째를 알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먼저 문제를 가지고 이제 나중에 보면 되고요. 먼저 여기서는 뭘 가지고 보냐면 타주점유인 것 가장 기본적으로 네 가지를 알아야 돼. 이것은 무조건 타주예요. 첫 번째 뭐냐면 명의수탁자.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는 흔히 말을 할 때는 이게 명의수탁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명의수탁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드물고요. 명의수탁자라고 하는 것은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자기 자신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자, 이것을 수탁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았죠? 명의수탁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우리가 이제 공유자가 있죠. 공유자. 이런 공유자는요 자기의 지분이 2분의 1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공유물 전부를 점유를 해. 그러면 자기 지분 2분의 1은 무슨 점유? 자주. 나머지 사람 지분에 대해서 무슨 점유? 타주가 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공유자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우리는 이제 악의의 무단 점유라고 해가지고요. 이러면 악이라는 것은 뭐예요? 악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니죠. 악이라는 것은 타인 소유임을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악의의 무단 점유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남의 물건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점유한 거죠. 악의의 무단 점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있죠? 네 번째는요. 분묘기지죠. 분묘기지는 타주점유죠. 그래서 그럼 나중에 뭐가 나오냐? 분묘기지에 대해서는 뭐가 안 된다? 취득 시효가 안 된다 이게 나와.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잘 보시고요.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이것이 타주점유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주인지 타주인지가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타인 소유임을 알면서 매수를 했어요. 남의 물건인 걸 알면서 매수했어요. 우리 이것을 자주점유다 타주점유다. 남의 물건인지를 알면서 내가 매수했어. 우리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물건인 걸 알면서 매수했다고 할때 이것은 자주가 되는 거예요. 자주. 알겠죠? 자주자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요, 우리가 만약에 계약이 무효이다? 그럼 무효임을 알면서 매수해서 점유하고 있자 알면서, 그러면 계약이 무효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이것은 타주가 되는 거예요. 타주. 그 다음에 우리가 처분 권한이죠. 이런 처분 권한이라는 게 뭐죠? 등기죠. 처분 권한 할 수 없음을 뭐 하면서 알면서 처분 권한 없음을 알면서 이 말이죠. 그러면 처분 권한은 것은 등기를 나한테 해줄 수 없다 이 말이죠. 그걸 내가 알면서 매수해서 이것을 뭐라 한다? 타주다. 이렇게 타주다. 알겠죠? 그래서 그냥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계약이요. 무효 취소 해제가 되죠? 여러분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그래서 이때요. 매수인이죠. 매수인의 점유는 무슨 점이다? 타주 점유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요. 우리가 경매가 되죠. 경매가 됐을 때 종전 소유자의 점유는 무슨 점이다? 타주 점유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경매를 하잖아요. 경매를 하게 되면은 경락대금을 완납하면요, 경락인이 소유자가 되죠. 그러면요, 종전 소유자는 더 이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죠. 이것은 타주 점유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요, 자주냐, 타주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착오란 말이 착오로요. 착오로 여기서 항상 이런 말이 나와. 인접토지 일부 이렇게. 인접토지 일부라는 것은 전체 토지 면적이요, 962평이 있어. 이 962평 중에서요, 51평이 옆에 있는 남의 땅인데요. 자기는 962평의 땅을 샀는데 옆에 있는 땅 51평도 자기가 산 땅인 줄 알고 점유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지금 이 강실이요, 30평이 좀 넘거든요. 그런데요, 만약에 962평이라고 해봐. 그러면 이 강실에 962평이면 30배가 넘는 땅이잖아요. 그럼 여기 이렇게 바리게트가 딱 있으니까, 벽이 있으니까, 이거 얼마? 딱 알지만, 만약에 이게 벽이 없다고 해봐. 그러면 이 땅에 30배가 넘는 땅이 있으면은 몇 평인지 우리가 가늠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인접 토지의 일부를 자기가 매수한 토지인 줄 알고 점유하면 이것은 자주점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요, 만약에 토지예요. 토지를 샀는데 현저한 차이가 있죠. 현저한 차이. 그럼 이것은 뭐가 된다? 타주가 돼요. 뭐냐면 13평의 땅을 샀는데요. 인접지에 있는 땅 30평을 자기가 산 걸로 착각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럼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것은 뭐가 된다? 타주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뭘 하나 보면 소송이라고 하는 사람 보면 소송. 항상 우리가 지금 뭐를 생각하냐? 점유권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점유자가 패소를 해. 여기요,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요. 그럼 소송을 제기하면 이월제를 소송을 제기하죠. 그럼 여기요, 뭐죠? 패소 판결이에요. 누가요? 점유자가 패소해. 점유자가 10월 1일 날 패소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패소해도 여전히 자주점유가 돼. 자주점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점유자라고 하는 사람이 타인 앞으로요, 이 갑이라는 사람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땅을 이 사람이 지금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한 7, 8년 점유하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 거라고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한테 등기해달라고, 너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 말소하고 나한테 등기해달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점유자의 점유는 이 사람은 패소해도 여전히 자주가 돼. 알겠죠? 그런데 이번에는요, 소유자가 누구를 상대로? 점유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 소를 언제요? 2월 1일 날이요. 그래가지고 점유자가 10월 1일 날 패소를 해. 10월 1일 날 이렇게 패소. 알겠죠? 패소.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번에는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지겠단 말은 그 땅 내 거니까 내 거 돌려달라 그랬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점유자가 패소했단 말은 소유자가 승소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소유자가 승소하면 점유자는요, 이제는 자기 소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안다 모른다. 알죠? 그러니까요, 이때부터는 타주가 되는 거예요. 타주. 알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것을 암기하느냐? 점자. 이런 점자. 맹인들이 본 글자 있죠? 점자. 즉 누가 누구한테 소송을 지겠는가를 빨리 봐. 그래서 점유자가 소유를 상대로 점유자가 소유자,
폐수하면 여전히 자주, 점자. 소타, 점자를 보면 쏘기 탄다, 소타.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했다가 점유자가 패소하면은 점유자의 점유는 그때부터 무슨 점유다? 타주 점유. 그 전까지는 무슨 점유? 자주. 여기서부터는 타주. 왜? 우리가 자주냐 타주냐 하는 것은 언제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냐? 점유 시초. 처음에 점유할 때.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학원에 와가지고 의자에 딱 앉잖아요. 그럼 그때 나는 이 자리를 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딱 앉았는데 누가 옆에 서가지고 아까 그거 내가 자리 잡아놨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요 10분 있다가 일어나야 되죠? 그러면 앉을 때부터 10분 사이에는 무슨 점유? 자주. 이제는 이미 남이 자리를 잡아놓은 걸 알았죠? 그럼 일어나야 되겠죠? 그럼 그때부터는 무슨 점유? 타주가 돼. 그러니까 만약에요 내가요 자주 선이다 악이다 하는 것이 논란이 돼가지고 법원에 소송이 됐어. 소송이 돼서 패소 판결 해봤어. 내가 패소 판결. 그럼 나는 오늘부터 악의가 되는 것이고 오늘까지는 뭐가 된다? 선의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는 선이냐 악이냐 자주냐 타주냐 하는 것은 현재를 가지고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를 가지고 기준으로 한다? 점유 시초, 점유 개시시를 가지고 기준으로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 우리가 소송에서 패소하잖아. 패소하면 언제부터? 소제기시. 소제기시. 소를 제기할 때부터 무슨 점유다? 악의 점유로 봐. 악의 점유. 악의 점유는 뭐다? 과실을 수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악의 점유로 봐. 다시 패소하죠. 패소한 때가 아니에요. 언제부터? 소제기시. 소제기시부터 악의로 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 자, 다시 한번 여기서 보면요. 누가 누구한테 소송을 지겠느냐? 점자. 점유자가 소송을 지겠다가 패소한다. 자주점유. 소타. 소유자가 소송을 지겠다 패소한다. 타주. 그러면 우리가 패소하죠? 그럼 패소할 때부터 악이. 항상 시험에 나와. 패소할 때부터 악이다 이렇게. 패소가 아니고 언제부터? 소제기시부터. 소제기시부터 악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요. 착오로 인접토지 일부란 말이 나와. 그러면 여전히 무슨 점유? 자주점유. 현저한 차이가 난다. 현저한 차이가 무슨 점유? 타주점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요. 타인 소유임을 알아도 여전히 우리는 자주점유. 남의 물건에 대해서 우리는 계약할 수 있으니까. 무효란 것을 안다. 무효. 그러면 무효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점유? 타주. 처분권한이 뭐죠? 등기죠. 처분권한 해줄 수 없으면 안다. 그러면 타주. 무효 취소 해제가 되죠.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돼. 소급해서 무효가 된단 말은 소유권이 바로 매도인에게 복귀가 돼. 그럼 매도인한테 복귀되니까 매수인의 점유는 무슨 점유다? 타주. 경매가 되죠.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완납받으면 소유가 돼. 알겠죠? 그러면 종전소유자는 무슨 점유? 타주.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여기요 점유자가 이렇게 됐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요 앞으로 지금 문제를 보면 항상 뭐 소유자가 지상권자가 전세권자가 거의 잘 안 나와. 점유자가 항상 이렇게. 점유자가. 그러면 이 점유자가 누군지 모르죠. 그럼 일단 자주, 평원, 공연, 선의 점유로 추정해. 다시 뭐라고? 자주, 평원, 공연, 선의 점유로 추정을 해. 알겠죠? 그래서 추정한다는 것은 점유자인 내가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증명한다? 상대방이 내가 타주임을 증명을 해야 돼. 그런데요 점유자인 내가요 스스로 자주 점유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했어. 그런데 그 증명을 다 못했어. 증명 못했어. 그러면 나는 무슨 점유가 된다? 여전히 자주점유다. 왜? 증명 책임이 나한테 있다, 상대방한테 있다. 상대방한테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점유자가 증명을 못해도 여전히 자주이다 이렇게. 타주인 건 네 가지라고 분명히 알아야 돼. 네 가지. 명의수탁자, 공유자, 악의의 무단점유, 분묘기지 이렇게. 알겠죠? 이것이 타주이고 이것 말고도 이제 몇 가지가 이제 문제를 보면 더 나와. 알겠죠? 이게 이제 기본이니까 이 기본을 알고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요 문제를 보면서 한번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봐봐요. 문제를 보시면 자주와 타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요 문제 70번 보죠. 물권법이요. 자, 1번 전 점유자의 특정 승계인인 현 점유자가 자기의 점유만 줄고 자기의 점유만 주장. 여기까지. 여기 이것을 뭐한다? 점유의 분리라고 얘기해. 뭐라고 한다? 점유의 분리. 알겠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뭘 배웠다? 점유의 병합이라는 걸 배웠죠? 점유를 병합하면 뭐를 승계한다? 하자를 승계를 해. 이건 점유의 분리야. 분리. 자기 것만 주장하니까 점유의 분리. 하자를 승계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알겠죠? 그러면 자기는 그때부터 무슨 점이다? 자주 점유로 추정, 줄거. 자주 점유로 추정되는 것이에요. 자, 2번. 토지 점유자가 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누가? 잘 봐. 누가? 봐봐. 점유자가 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여길 줄거. 그러면 점유자가 등기 명의자가 누구죠? 등기 명의자를 가로묻고 그것을 소유자라고 그래. 소유자. 그러니까요,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여기 한번 봐봐. 우리 아까 뭐라 했죠? 점자 소타. 기억나요? 안 나요? 나죠? 지금 그걸 가지고 보는 거예요. 점유자가 등기 명의자는 누구냐? 소유자를 얘기해. 그래서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했다가 패소 동그라미 패소 여전히 무슨 점이다? 점자니까 무슨 점이다? 자주 점유 이렇게. 무슨 점유? 자주 점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정만으로 타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무슨 점유? 자주 점유다 이렇게. 자, 3번. 무권리자로부터 토지를 매수 줄고. 우리가 무권리자로부터 우린 타인, 무권리자는 뭐죠? 타인 소유임을 알면서 매수했다 이 말이죠. 우리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무권리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자의 점유는 무슨 점유다? 맨 끝에 자주 점유 이렇게. 4번. 물건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으나 줄거 매매가 무효를 모르는 동남이 매매가 무효예요? 무효인 것을 몰라. 모르는 매매가 무효인 것을 모르는 그렇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것을 매수인의 점유는 무슨 점이다? 자주다. 자주. 알고 있으면 타주. 그래서 모르는 동그라미하고 알고 있으면 타주. 모르면은 자주. 알고 있으면 타주 이렇게 얘기를 해. 자, 5번은요. 점유자가 주장하는 자주 점유의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 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 봐봐요. 그럼 점유자가 줄고 점유자가 줄고 그러면 아무 말이 없이 점유자가 그럼 이건 뭐다? 자주 점유 추정이에요. 점유자는 자주 점유로 추정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요. 점유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누가 증명한다? 상대방이 증명하죠. 상대방이.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점유자가 주장하는 자주 점유의 권한이 인정되지 않았다? 그래도 문제가 안 되죠. 왜요? 우리가 자주냐 타주냐 하는 것은 내가 점유자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증명한다? 상대방이 입증을 해요. 상대방이. 내가요, 자주 점유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했어. 그런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 그래도 여전히 나는 무슨 점유다? 자주 점유다. 그것을 잘 알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몇 번? 정답이요? 2번이요? 여기 보면 2번 보세요.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패소했죠? 패소하면 타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죠. 맞죠? 2번은. 이건 타주로 전환되는 건 아니다 말은 뭐다? 자주 점유다 이 말이잖아요. 아시겠죠?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렇게. 자, 71번. 1번. 소유권 취득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인 기타 법률 요건이 없음을 줄거. 알면서 이것을 악이라고 그래. 악이 줄었어요. 옆에 바로서 점유. 악의의 무단점이죠. 악의의 무단점이 아까 네 가지 얘기했어. 자, 공유자, 명의 수탁자, 그다음에 악의의 무단점유, 분묘기지. 이 네 가지는 무슨 점이다? 타주점이다. 타주. 자주 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 그러니까 무슨 점이다? 타주 점유다. 이런 말이죠. 2번. 등기 명의자가 등기 명의가 신탁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줄거 명의 수탁자. 방금 얘기했죠. 딱 암기해야 돼. 네 가지. 뭐다? 분묘기지, 명의 수탁자, 그 다음에 악의의 무단점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공유자. 이 네 가지는 전통적으로 뭐다? 타주 점유다. 그래서 명의 수탁자, 그것은 타주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재밌는 말이죠. 점유 매개 관계 줄거 점유 매개 관계, 그것을 뭐란다? 임대차 계약. 그러면 점유 매개 관계에 있어서 직접 점유자. 직접 점유자가 누구예요? 누구? 임차인. 세입자. 전문가 풍이 나오네요. 알겠죠? 임차인. 이렇게요. 임차인. 알겠죠? 그러니까 무슨 점이다? 타주. 무슨 말이죠? 타주. 그래서 임차인 타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각 학생들한테 물으면 직접 점유자는 타주에 자주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여러분, 그건 말 못해. 직접 점유자가 자주냐 타주냐는 것은 소유자가 직접 점유하면 자주 점유고, 알겠죠? 세를 준 사람이 세를 줬다? 그러면 세입자가요, 뭐죠? 직접 점유한다. 그럼 무슨 점이다?
타주점유이기 때문에 자주냐 타주냐는 것을 판단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앞에 항상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점유 매개 관계란 말이 나와야 돼. 이 점유 매개 관계란 말이 나오면 임대차 관계, 전세권 관계, 지상권 관계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직접 점유는 무슨 점이다? 타주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4번요. 공유자 1인이 공유 토지 전부를 점유 출고. 공유자 1인 딱 여기만 출고면 되겠죠. 자, 4개 다 나왔죠? 그래서 무슨 점이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타주 점유이다 이렇게. 5번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 소유하는 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 소유 여기까지. 그것을 뭐란다? 분묘 기지. 분묘 기지. 가장 대표적인 4가지 다 묶어놨죠. 소유의 의사가 뭐냐면 그때 소유의 의사가 뭐죠? 자주죠, 자주. 소유의 의사가 추정된다. OX, X.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정답 몇 번이다? 5번. 72번은요. 토지 매도인의 매도 후에 점유 출고요. 토지 매도인의 매도 후에 점유 출고 이퀄 인도 의무를 진자 이렇게. 토지 매도인의 매도 후에 점유는 뭐다? 인도 후에 점유. 인도할 의무가 있죠. 인도할 의무. 그래서 무슨 점이다? 타주 점유다 이렇게. 2번 건물 소유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임차한 자. 누구요? 여기 딱 뭐 볼 필요 없죠. 임차한 자, 임차인이죠.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은 무슨 점이다? 타주 점유다 이렇게. 3번 실제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 출고 상당히 초과. 이게 중요해. 상당히 초과. 그러면 맨 끝에 두 번째 맨 끝에 초과 부분의 점유는 타주가 돼. 타주. 상당히 초과. 옆줄 거 써. 옆줄 거 뭐라고 썼냐? 인접 토지의 일부. 인접 토지의 일부. 가로 열고 닫고 자주 점유라고 그래. 그러니까요. 인접 토지의 일부 그러면 자주인데 상당히 초과 그러면 무슨 점이다? 타주 점유다 이런 말이죠. 자, 4번은요. 제3자가 토지를 경락받아 내금을 납부한 후 종래 소유자의 그 토지에 대한 점유. 여기 봐봐요. 제3자가 토지를 경락받아. 여기까지는 경락인이죠. 대금을 납부주고 대금을 납부. 경락받아 대금을 납부. 그러면 등기 없이 경락인이 소유자가 돼. 경락인이 소유자. 그럼 여기요. 종래 소유자 줄고. 종래 소유자란 말은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자주점유다 타주점유다. 타주점유 이렇게요. 그래서 타주점유가 된다 이렇게. 자, 5번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하여 송수했다. 누가 누구한테? 지금 누가 누구한테? 자, 줄거 소유자가 점유자 줄거 소유자가 점유자. 그럼 소죠. 소타. 아까 말했죠. 누가 누구한테 소송을 제기하느냐? 점유자가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다. 점차. 자주점이죠.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다. 소타. 하지만 둘 다 언제부터 악의점유자다? 소제기시. 다시 뭐라고? 언제부터 악이다? 소제기시. 그걸 암기해야 돼. 법조문이니까. 그래서 승소한 경우는 맨 끝에 패소 동그라미 패소 소타니까 타주 점유로 전환 이렇게 소타 이렇게. 알겠죠? 옆줄 거 써야 되겠죠? 뭐라고 써야 돼요? 소제기 시부터 악이. 소제기 시부터 악이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3번이에요. 자, 73번은요? 틀린 것은. 자, 1번. 점유자가 취득쇼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없다? 없죠? 여러분 봐봐요. 점유자가 동그라미 점유자가 항상 이게 점유자로만 나온다고 그랬죠. 점유자가 줄었어요. 써 거기다가 자주 점유 추정이에요. 그래서 그럼 점유자는 자주 점유로 추정을 해. 그래서 점유자가 취득쇼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자주 점유 추정이니까. 여기서 입증 동그라미 입증할 책임할 때 입증. 그것은 상대방. 누구다? 자주가 아니고 타주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이죠. 알겠죠? 자, 이번 소유의 의사의 유무는 소유의 의사 유무 줄고요. 맨 끝에 객관적으로 결정 거기 줄고 그 다음에 플러스 점유시초 점유 개시시죠. 점유 시초를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한다?
객관적으로 판단 이렇게. 자, 4번 차고 동그라미 차고 인접 토지 일부 거기로 줄궜어요. 자, 그럼 봐봐. 앞에 문제 한번 볼까요? 여기 봐봐. 72번에요. 상당히 초과 이렇게 되죠? 상당히 초과라는 말에 나오면 무슨 점유? 타주예요. 타주. 72번에 3번. 알겠죠? 상당히 초과 그러면 타주라고. 근데 여기 봐봐. 73번은 뭐죠? 인접 토지의 일부라고 됐죠? 4번. 인접 토지 일부. 이 말이 나오면 무슨 점이다? 자주가 돼. 왜요? 962평의 땅을 사는데 옆에 있는 땅 51평을 내가 산 땅으로 착각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럴 수 있어 없어? 충분히 있죠. 그래서 무슨 점이다? 자주 점유로 볼 수 있다. 없다 틀렸죠? 5번 타주 점유가 새로운 권원 줄고 새로운 권원 뭐죠? 매매, 교환, 증여. 매매나 교환이나 증여에 의해서 소유의 의사 줄고 소유의 의사 점유.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면 무슨 점이죠? 자주 점유죠. 그래서 새로운 권원에 의해서 자주 점유하면 그때부터는 무슨 점유가 된다? 자주 점유가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우리 얘기했었죠? 뭐죠? 타주 점유자를 상속한 사람이 새로운 권원에 의해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면 무슨 점유다? 자주 점유가 된다.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자, 74번은요. 1번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고 대금 전액을 지급받아 줄고 인도 의무를 지고 있는 자. 거기다가 이퀄 종전 소유자의 점유 이렇게. 종전 소유자의 점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매대금 다 받고요. 등기도 다 넘겨줬는데요. 아직 땅만 넘겨주지 못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매도인이 점유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매도인은 이미 저 땅값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소유라고 생각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무슨 점이다? 타주 점유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맨 끝에 자주 점유로 전환된다. OX, X 타주다. 타주 점유로 전환된다. O 타주가 되죠. 2번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던 자가 그 재산의 건물을 축조하고 건축물 관리 대장에 등재 줄고 건축물 관리 대장에 등재 토지에 대한 점유는 여전히 타주이다. 여전히.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여기 봐. 이게 지금 갑의 토지예요. 갑의 토양을 을이 알아요. 을이 알면서 여기다 을이 건물을 지은 거예요. 판례가 뭐라고 얘기했냐? 원칙적으로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 점유자다. 그럼 지금 을이 건물을 건축했죠? 그럼 을이 건물의 소유자죠? 을이 그러면 대지의 점유자가 되죠. 알겠죠? 그런데 이때의 점유는 자주냐 타주냐가 중요하죠. 처음부터 토지를 봐봐.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 줄고 무단 동그라미 점유 동그라미 무단 점유죠. 무단 점유라는 것은 적법한 원인이 있다 없다? 없다. 자주다 타주다? 타주였죠 처음부터. 그리고 건물을 건축하고 그 건물에 대해서 건축물 관리장에 등재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무슨 점유다? 토지에 대한 점유는 여전히 무슨 점유? 자주 점유이다 이런 말이죠. 3번 상대방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밝힌 점유자. 그것은 타주가 뭐로 바뀐다? 자주로 바뀐다. 4번 타인으로부터 자전거를 훔친 자 줄고 절도범이죠. 여러분 절도범의 점유는 무슨 점유다? 자주 점유라고 얘기했죠. 자 5번은요. 점유자의 점유 권한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여기 봐봐. 점유자라고 됐죠. 점유자. 아무 말이 없죠. 그럼 무슨 점유로 추정된다? 자주 점유로 추정돼. 타주인 것은 누가 증명해야 된다? 상대방이 증명을 해야 돼. 증명을 하지 못하는 한 여전히 무슨 점이다? 자주 점유가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주 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자 75번은요. 점유자 이제 과실수취권인데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면 자주 점유냐 타주 점유냐에 대한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점유자 계속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럼 점유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자주니 타주니 고민할 것이 아니고 일단은 뭐로 추정한다? 자주로 추정하는 거예요. 자주로. 알겠죠? 그러니까 타주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점유자인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판단한다? 상대방이 판단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럼 또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 점유자, 회복자죠. 자, 점유자와 회복자 간의 관계 이렇게 돼 있죠. 점유자, 회복자 이렇게. 자, 대밤 여기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토지를요 을이 점유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고 이 점유자가요 점유를 해서 수익을요 한 5천 정도 올렸고요. 수익을요 비용이 들어갔어. 농사를 짓기 위해서 1,000 정도 비용이 들어갔고요. 이 사람이 점유물을요 멸실을 했으니까 손해배상을 해야 되잖아요. 손해배상 이렇게요. 그런데 이 토지는 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고요. 갑은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갑이 지금 귀국을 한다 이 말이죠. 귀국해서 뭘 한다? 내 땅 돌려줘 이렇게 얘기하죠. 땅은 지금 원래 이 땅이 갑의 앞으로 등기가 된 건데요. 이 땅이 그냥 버려져서 풀이요 무성하니까요.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다 이 땅을요 뭘 했다 이렇게 비용을 들여가지고 이 땅을 잘 어떻게 해가지고 농사를 지금 짓고 있고 그 농사를 지어서 5천의 수익을 올렸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이 사람이 귀국해서 내 땅 돌려달라고 하죠. 이 사람을 뭘 한다? 회복자라고 하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요 회복자는 누가 회복자냐? 소유자가 회복자가 돼요. 그래서 소유자와 회복자는 같은 의미이고 점유자는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요 점유자의 선택이냐 회복자의 선택이냐 이런 말이 나와. 이때의 회복자는 누굴 얘기한다? 소유자를 얘기한다.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알겠죠? 그걸 만약에 모르면 나중에 유익비라든가 이런 데서 아주 큰일 난단 말이죠. 이런 경우요 이 사람이 이제 회복자가 이제 이 사람이 미국에서 기국해서 내 땅 돌려달라고 하죠. 그러면요 이 점유하고 있는 을이요 갑에 대해서 또는요 갑이 을에 대해서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 지금 우리는 뭘 본다? 점유권에 대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갑이 을에게가 아니고 을이 갑에게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먼저 뭐가 있다? 과실수취권이 있어요. 여러분 과실수취권인데 이때의 과실은 여러분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천연과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정과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이익이라는 하는 것이 있어. 사용이익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요 임대를 했는데요 임대 기간이 일주일 전에 끝났는데요 끝났으면 방 비워줘야 되잖아요. 내가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요 계속 그 집에서 잠을 자고 있어. 그럼 일주일 동안 자고 있으면 일주일간 월세는 내고 가야 돼? 그냥 가야 돼? 내고 가야 되죠? 그것을 말한다? 그것을 사용이익이라 이렇게 그걸 과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요 나중에 이제 보면 법정지상권에 가면 무엇이라고 나오냐 법정지상권이요. 거기 가면 이런 말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법정지상권자는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법정지상권이 뭐예요?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남의 땅 위에 건물을 소유하려면 먼저 지료를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되죠. 그러니까 지료를 내야 된다는 말을 그럼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정과실은 뭐죠? 예를 들어서 뭐 이자라든가 월세, 차임 같은 것을 법정과실이라고 하고요. 천연과실은 뭐죠? 뭐 사과라든가 배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물건의 용법에 따라서 산출되는 것. 이게 우리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이것은 뭐 공인노무사라든가 행정사라든가 간평사라든가 변리사라든가 변호사 시험이나 이런 데 나오는 거지. 우리 시험은 그냥 뭐만 하면 되냐? 과실의 종류는 3가지가 있다. 뭐가 있다? 천연과실, 법정과실, 사용이익 3가지다. 이 정도 말하면 되고. 그러면 이 과실을 수취한다는 말이에요. 수취한다? 수취가 뭐죠? 이 5천만이 과실이죠? 과실이잖아요. 수취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란다? 점유자가 뭐란다? 소유권을 뭐란다? 취득한다.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5천만을 갖는다 이 말이죠. 점유자가. 그러니까 과실을 수취한다는 말의 뜻은 뭐다? 그래서요 회복자, 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없다? 반환 의무가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또 첫 번째 중요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과실은 누가 수취하냐? 그것은 선의 점유자. 그러면 도대체 선의 점유자는 누구냐 이 말이죠. 여기서 선의 점유자는 봐봐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는 점유자 이렇게 오신. 여기서 우리 본권이 뭐죠? 본권이 뭐예요? 본권. 본권을 보면 우리가 점유권, 본권으로 나뉘죠. 본권은 또 소유권, 제한물권이죠. 그래서 본권은 소유권과 제한물권인데 이 중에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본권은 이 중에서 본권은요 소유권, 그 다음에 지상권, 그 다음에 전세권, 그 다음에 채권에는 뭐가 있다? 임차권 이렇게 4가지만 본권이라고 그래.
왜냐하면 점유해서 사용하고 수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알겠죠? 자,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여러분 이 소유권은 무슨 점유죠? 자주점유죠. 여러분요 자주인대 선이죠. 그런데 여기는요, 여기요 지사권, 전세권, 임차권은요 뭐다? 무슨 점유죠? 타주점유죠. 타주점유죠. 타주인대 선이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는요 소유권은요 자주인대 선이. 여기는 지사권, 전세권, 임차권은요 타주인대 선이가 돼.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절대로 안 돼. 우리가요 자주점유, 평원점유, 그 다음에 무슨 점유? 공연점유, 선의점유, 여기 무과실점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주의 반대가 뭐죠? 타주. 평원의 반대가 뭐죠? 폭력. 공연의 반대가 뭐죠? 은비. 선의 반대가 뭐죠? 악의. 무과실의 반대가 뭐죠? 과실 있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타주점유는 언제나 악의점유고 자주점유는 언제나 선의점유다. 그러면 큰일 나. 그러면 안 된다고 절대로. 우리는 구별하는 기준이 다 다르다고. 자주냐 타주냐 하는 것은 소유의 의사가 있냐 없냐고. 여러분 지금 봐봐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보이죠? 이걸 공연하기. 이걸 공연점유라고 그래요. 공연점유. 은비가 뭐죠? 은비. 여러분 지갑이죠. 지갑 여러분 이거 그거 다 가방 속에 지금 다 있잖아요. 몰래 숨겨져 있는 것을 은비라고 그래. 그럼 당연히 지갑은 가방 속에 숨겨야지. 가방 속에 지갑을 숨겨놨다 해서 너는 나쁜 놈이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점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얘기해. 사실이란 건 뭐죠? 본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분은 뭐죠? 남자는 이게 사실이지. 이분 보고 그냥 여자라고 합시다. 우리 한꺼번에 박수 빡빡 쳤어. 그렇다 해서 남자가 여자로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건 사실이 아닌 거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이란 것은 그 상태 그대로 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럼 봐요. 여기서 보면 소유권은 자주이면서 선이이고 그 다음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은 타주점유이면서 뭐다? 선이다 이 말이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라고 착각했다. 오시랄 말할 정당한 이유. 이 정당한 이유를 뭐라고 표현한다? 뭐라고 한다? 선의 플러스 뭐라고 한다? 무과실이다. 이렇게 선의 플러스 무과실. 한번 볼까요? 아주 간단해. 자, 한번 봐. 여러분요, 어떻게 해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라고 착각할 수가 있죠? 여러분요, 계속 이제 포항에 있어요. 어떤 분이요. 상담이 아까 들어왔는데요. 이제 보니까 뭐냐면, 계약금만 받고요. 잔금, 중도금 없이 그냥 잔금을 한 달 뒤에 주기로 했나 봐요. 근데 이분이 며칠 전에 뭐라고 했냐면, 화장실이 조금 지저분하니 내가 좀 미리서 수선하겠다, 수선. 그래서 수선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옆에서 들어보니까 여기가 좀 있으면 큰 건물이 생기고 좀 괜찮아진다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팔기 싫은 거예요. 계약금을 안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것을 계약금을 파기하고 계약금 안 주고 계약금 2배로 주고 그다음에 공사 수리비 주고 계약해야 가겠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변호사를 선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이제 서장이 날랐나 봐요. 뭐냐? 여기서 수리를 하라고 한 것은 이행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당신은 계약을 해야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따지나 봐요. 그래서 이제 다시 물어보러 왔단 말이죠. 참 애매하죠.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 지금 공사 끝난 게 아니고 공사 진행 중이에요. 공사 중이에요. 이것을 과연 인도를 볼 것인가. 우리가 원래 잔금을 반드시 받고 인도하는 것은 아니죠. 잔금 받지 않고도 인도할 수 있어 없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같은 케이스는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좀 그 집이 좀 비어져 있고 그래가지고 알겠죠? 한 몇 개월인가 6개월인가 이제 비어져 있는 상태라서 아마요 그 집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수리하려면 수리해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요. 6개월 동안 비어져 있단 말이죠. 지금 계약금만 좋은 상태에서요. 중간에 수리하고 있는 도중에 지금 나가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계약을 못 하겠다? 과연 그것을 이행 단계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만약에요. 예를 들어서 수리가 다 끝났다거나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다거나 이렇게 된다고 하면 좀 몰라도요. 그래서 그때도 지금 상태에서는요. 조금 아무리 그래도 원래 우리가 이제 매도일은요. 뭘 한다? 키를 넘겨주거나 알겠죠? 또는요. 등기 서류를 교부해야죠. 그때는 이제 이행 단계로 보는데요. 이것을 이제 수리를 하라겠다고 해가지고 키를 준 거는 준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러면 지금부터 그러면 살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수리를 한 거지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수리가 끝나면 어때요? 다시 이 사람이 키를 빼앗겠죠. 그래서 잔금을 처리해야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편의상의 상대방이요 합의에 의해서 상호 합의에 의해서 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래서 수리를 그만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저쪽에서 이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과연 될 것인가? 글쎄요.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논리적으로. 알겠죠? 현실적으로요.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별것도 아닌데 항상 문제가 되는데 지금 그 사람도 지금 소유자도 아니다? 아닌데 자기가 지금 그 집을 넘겨받아서 지금 하고 있어 수리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수리하라고 키를 줬으니 자기는 누구라고 생각한다? 이제 잔금은 자기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 달 뒤에 잔금 날짜니까 잔금 주면 되니까 자기는 그 집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수리했지 남의 집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서 떡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무슨 점유라고 본다? 자주점유다 이 말이죠. 무슨 말 이해되셨죠?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거기에서 며칠간 수리하면서 가서 물건도 갖다 놓고 잠도 자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뭐란다? 그럼 원래는 남의 집을 무단으로 점유하면은 그 잠자는 사용이익을 반환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반환한다 안 한다?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이죠 지금.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가 소유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집에 가서 수리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잔금을 주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는 소유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 있다고 오신했다 이런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선의점유자, 선의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한다 이 말이죠. 여기서 이제 반대로 이제 봐봐. 여기서 이제 악의점유가 있죠? 악의점유자. 그러면 악의점유자는 여러분요, 세 가지의 경우를 악의점유라고 그래요. 첫 번째 언제다? 폭력점유. 폭력에 의한 점유를 악의로 봐. 그러니까 악의는 과실을 수취 못해. 은비점유, 은비. 그 다음에 우리가 패소하죠, 패소. 패소하면 언제부터? 소재기 시부터. 소재기 시부터 악의로 봐. 이 악의점유는 첫 번째, 과실 수취권이 없어. 첫 번째, 수취한 과실은 반환해야 돼. 그런데 여기서 뭐냐? 과실로, 여기서 과실이라는 것은 고의과실할 때 과실이요. 잘못으로 이 말이에요. 잘못으로. 잘못으로 과실을 수취를 못하죠. 수취를 못하면 대가를 뭘 해야 돼? 보상해야 돼. 이게 아주 중요해. 잘못으로 수취하지 못할 때 반대로 항상 이게 시험에 나와. 잘못 없이 수취를 못하면 대가 보상한다 안 한다? 안 해. 잘못 없이 잘못으로 수취를 못해야 돼. 내 잘못으로 악의가 그때는 대가도 보상해야 돼. 그런데 내 잘못 없이 수취를 못했어. 그때는 대가 보상한다 안 한다? 안 해. 여기서는 이게 아주 중요해. 그런데 이제 가끔 이제 이런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선의점유자는 이때의 과실은 뭐죠? 고의과실할 때 과실 아니에요. 사과배할 때 과실이죠. 과실을 수취하는데 이 사람이 선의는 선의인데 고의과실할 때 고의과실할 때 이 사람이 과실이 있어. 그럼 어떡할 거야? 이 사람이 선의는 선의인데 잘못이 있어. 그럼 어떡할 거야? 그랬을 때는 뭐한다? 손해배상 책임을 져.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잘못이 있으니까 당연하겠죠. 이걸 과실수칙은 201조라고 하고 201조. 자 이제 202조. 202조는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럼요 책임 없는 사유 그러면 책임이 없어. 책임 있는 사유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뭐란다? 훼손 이렇게 멸실훼손 이렇게. 우리가 멸실훼손이란 말이 여기저기 좀 나오죠. 어디에서 또 나오죠? 멸실훼손? 멸실훼손 어디서 나와? 위험부담도 멸실에서 나오죠. 오케이. 물건이 멸실하면 위험부담 되죠. 또 물상대에서 나오죠. 물상대 멸회공 기억나요? 멸회공. 그 다음에 뭐다? 기한의 상실.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멸실, 감소시켰다. 이럴 때 나오죠? 몇 개 나온단 말이죠. 이 멸실훼손을 하죠. 멸실훼손 중요한 책임 있는 이에요. 멸실훼손이죠. 여기서 이 사람이 처음부터 선의이고 자주인다. 선의이고 자주이면 현존이익을 반환하고 선의가 아니고 악이거나 또는 타주이면은 손해 전부를 배상해. 전부 타주, 악이나 타주. 다시 봐봐. 선자현존이에요. 뭐라고? 선자현존. 악이나 타주이면 손해 전부예요. 그냥 반드시 선자현존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시험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 그냥 이렇게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시험에 나올 때 이렇게 나와. 시험에 나올 때는 선의점유자가 이렇게 선의점유자가 어쩌고 멸실의 손 이렇게 멸실의 손 이랬다. 그럴 때 손해배상을 얼마나 하는가? 이렇게 얼마 하는가? 선의점유자. 선의만 있고 이 사람이 자주인지 타주인지는 없어. 선의인데 자주이면 현존이익인데 선의이고 타주이면 손해 전부란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선이란 말만 있고 자주냐 타주란 말을 사용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냥 이렇게 나와. 선의의 점유자는
선의의 점유자가 멸시를 훼손하면 얼마의 손해를 배상하는가? 얼마를 배상한다? 뭐라고? 왜 현존익이다? 무슨 말이냐, 그랬죠? 자주로 추정해. 자주로 추정. 자주점, 아무 말 없으면 점유자 그러면 선의만 있고 다른 말 없잖아요. 그러면 자주평온 공연 추정되는 거예요. 만약에 자주점유자가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없죠? 선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자주죠. 그럼 평온 공연 선의로 추정하는 거예요. 선의만 있죠. 선의만. 누군지 모르죠. 그러면 자주평온 공연으로 뭐한다?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정이기 때문에 선자, 현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자 203조. 203조는 조금 헷갈려. 잘 봐야 돼. 자 203조는요. 뭐라고 한다? 이것을 비용상환청구권 이렇게. 비용상환청구권이다 이렇게. 자 비용상환청구권 했죠? 자 비용요. 이때의 비용은 뭐다? 이때의 비용은 임의규정이에요. 임의규정이고요. 우리가 이때의 비용이라고 해서 뭐냐면 선의점유, 악의점유 다 비용을 청구해. 이게 중요해. 비용은 선의고 악의고 가리지 않고 청구해. 단지 악의의 경우는 단지 뭐를 못한다? 유치권을 행사를 못해. 유치권을. 악의도 비용을 청구해. 그런데 유치권만 못하는 거예요. 주장을. 알겠죠? 그 다음에 이때 비용은 뭐가 있다? 이때 비용은요. 우리가요. 여기에 필요비가 있고요. 뭐가 있어? 유익비가 있어. 유익비가. 필요비는요. 통상의 필요비가 있고 특별 필요비가 있어. 자, 지금부터 통상의 필요비가 뭐냐? 통상 필요비는 우리 기계죠. 기계가 마모되죠. 고장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마모되면 뭘 해야 돼? 수리비가 들죠. 고장나면 뭘 해야 돼요? 고장나면 교체해야 되죠. 고장나면 수리하는 거? 수리비하고요. 마모되면 뭐한다? 교체하죠. 이런 비용을 뭐라 한다? 통상의 필요비라고. 이걸 통상의 필요비. 알았죠? 우리가 이런 봐봐. 타이어가 펑크 났어. 그러면 그냥 끌고 갈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때 드는 게 통상의 필요비라고요. 알겠죠? 이런 통상의 필요비는요. 과실 수치. 과실을 수치했느냐 안 했느냐? 수치. 과실 수치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과실 수치는 누가 하는 거죠? 누가? 오케이. 선의점유자. 수치를 못하면 뭐다? 악의점유자죠? 선의점유자는 청구를 못해요. 필요비 청구 못해. 그런데 여러분요. 악의점유자는 청구할 수 있어요. 청구를 해. 특별 필요비하고 유익비도요. 유익비는 누구든지 청구를 해. 누구든지 청구를 해.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와. 봐봐. 여기 악의점유자는 과실 수치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악의점유자는 필요비와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그냥 필요비는 뭐가 있어? 통상의 필요비와 특별 필요비가 다 있죠? 그런데요. 악의점유자는 과실 수치 어차피 못하니까 통상의 필요비도 청구하고 특별 필요비는 당연히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으니까. 알겠죠? 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선의점유자는 그냥 선의점유자는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 선의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를 못하고 특별 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고 그래서 선의점유자는 통상은 청구를 못하고 특별은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다 청구해. 알겠죠? 여기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여기도 선, 악을 불문하고 다 청구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요. 선의, 악의로 나누어져.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이제 유익비라는 것이 중요해요. 유익비는요. 반드시요. 목적물을 계량해야 돼. 그래서 가치가 현존해야 돼. 현존. 누구의 선택이다? 누구의? 회복자. 아까 내가 그랬어요. 회복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소유자. 회복자, 소유자의 선택. 회복자, 소유자의 선택에서 목적물을 계량하고 가치가 현존을 해. 회복자, 소유자의 선택에 의해서. 알겠죠? 반드시 이게 중요해. 회복자, 소유자 말이 중요해. 점유자 그러면 큰일 나. 알겠죠? 그 다음에 상환기간을 뭐 할 수 있다? 상환기간을 허여해.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유익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 문제 보면 알겠지만 필요비에다가 자꾸 이걸 붙여. 계량해서 가치가 현존하면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OX, X. 필요비에 대해서는 상환기간을 허여받을 수 있다. OX, X. 그 다음에 필요비는 회복자의 청구의 선택에서 OX, X. 그건 안 돼. 이 세 가지는 오직 유익비에만 있어. 이걸 정확하게. 자, 유익비의 3대 원칙 뭐라고? 계량 현존한다. 누구의 선택? 회복자의, 소유자의 선택. 상환기간을 뭐 한다? 허여.
상환기간을 허여받는다는 것은 변제기일을 연기한다. 따라서 이건 유치권이 있다 없다. 유치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유치권이 없어. 알겠죠? 그런데요, 이 203조는 우리가 이제 봐야 돼요. 법률관계. 여러분요, 법률관계가요, 법률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법률관계 뭐죠? 계약. 무슨 계약이죠? 계약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계약이 있죠? 계약이 있으면 여기 임대차. 임대차는요 626조로 가는 거예요. 계약이 없다? 여기 절도범. 절도범이 시계를 뭐랄까? 수리했죠? 수리할 때 드는 시계를 수리했죠? 이것은 몇 조다? 203조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런 봐봐요. 절도범은 뭐죠? 잃어버린 물건의 주인하고 계약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계약을 하지 않고 수리를 하면은 203조에 의해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임대차는 몇 조에서 626조 자기 조문에. 그러면 전세권은요 309조 310조에, 임대차는요 626조에 뭐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럼 그 조문에 의해서 비용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 이렇게 나왔어. 우리 시험에 임차인 있죠? 임차인은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가로 열고 닫고 203조. 그래서 틀린 것으로. 임대차는 몇 조에 의해서? 626조. 한 번은 또 임차인은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다. 가로 열고 닫고 626조 맞는 것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앞도 없이 끝도 끝도 없이 그냥 끝에다가 써놨어. 203조에 의해서 626조에 의해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요, 다른 건 몰라도 지금 203조하고 626조는 암기를 해야 된다. 임대차에 있어서 필요비, 유익비, 비용에 관한 규정은 뭐다? 626조. 점유권, 점유자가 청구하는 행사하는 비용은 몇 조다? 203조.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203조와 626조를 구별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비용상환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자, 여기까지는 이제 뭐냐면 점유자와 회복자 간의 관계다, 이렇게. 다시 우리가 점유자, 회복자 관계는 과실 수취권이 있어. 이때의 과실은 천연과실, 법정과실, 사용이익을 포함하는 것이고, 누가 한다? 선의 점유자. 선의는 누구다?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는 점유자. 오신하면은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때의 선의는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소유자는 자주 점유이면서 선의,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은 타주 점유이면서 선의 점유자다. 이 사람들은 과실을 수취하는 것이다. 수취한다는 것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수취한 과실을 부당 이득으로 소유자에게 반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선의인데 과실, 잘못이 있어?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 그 다음에 악의 점유자는 세 가지. 폭력, 은비, 폐수하면 소재기 시부터 악의 점유자로 보고, 악의의 점유자의 경우는 과실을 수취하지 못하고 수취한 과실이 있으면 반환해야 된다. 그런데 악의 점유자가 잘못해서, 과실로 잘못해서 수취하지 못한 경우는 대가도 보상해야 된다. 그런데 잘못 없이, 과실 없이 수취하지 못한 경우는 대가를 보상할 필요가 없다. 202조,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훼손한다. 그러면 뭐다? 한마디, 선, 자, 현, 존이다. 선이이고 자주이면 현, 존, 이익을 반환하고, 악이나 타주이면 손해 전부이다. 그런데 시험에 나올 때는 보통 선의 점유자가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선이란 말이 있고 자주인지 타주인지를 모른다? 그럼 무슨 점유로 추정한다? 자주 점유로 추정한다. 그 말이 중요하다. 선자, 현, 존, 이익이다. 203조 비용상환 청구권. 이때의 비용은 임의 규정으로서 포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선의 점유든 악의 점유자도 비용을 청구해. 악의도 단지 유치권 행사하지 못해. 그런데 203조는 법률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절도범처럼 법률관계가 없는 경우 203조에 의해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고, 임대차의 경우 626조, 전세권의 경우 309조, 310조에 의해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다. 203조가 아니고. 그 다음에 비용에는 필요비와 유익비가 있고, 필요비는 통상의 필요비와 특별 필요비가 있는데, 통상의 필요비는 과실을 수취했다, 즉 선의 점유자는 청구를 못하고,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다, 악의의 점유자는 청구할 수가 있고, 특별 필요비는 선의 악의에 불문하고, 유익비 선의 악의에 불문하고 청구할 수가 있다. 특히 유익비는 3대 원칙이 있다. 첫 번째 뭐다? 첫 번째, 목적물을 계량하고 가치가 현존해야 된다. 두 번째, 누구의 선택? 회복자, 소유자의 선택. 세 번째는 상환기간을 뭐한다? 허여.
유치권이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요 75번 한번 75번 점유자의 과실수취권이라고 되어 있죠? 1번 자신에게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한이 있다고 오신하는데 정당한 근거 줄 것이고 선의 플러스 무과실 그것은 무슨 점유자다? 선의 점유자죠. 과실수취권이 있다 이렇게. 여기서 봐봐요.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한 동그라미 권한에는 뭐가 있다?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지금 몇 페이지냐면 90페이지죠. 90페이지 75번을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선의 점유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회복자의 법물을 점유 사용하고 이를 말미암아 회복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했는데 봐봐. 여기 말을 잘 읽어. 누구 점유자? 선의 점유자 이퀄 과실수취권자죠.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하죠. 그러니까요. 선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원칙적으로 회복자에게 반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맨 끝에 여기 봐봐. 회복자에게 손해를 입혔다 줄거. 이게 항상 함정이야. 우리가 생각하기는요. 점유자가 점유함으로써 과실을 수취하면 당연히 회복자에게 손해가 되겠죠. 소유자에게. 그러면 손해가 발생했으니까 그거 돌려줘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 선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소유자, 회복자에게 반환한다 안 한다? 안 해도 된다. 알겠죠?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2번 틀렸죠? 3번 악의의 점유자 줄거. 악의의 점유자는 세 가지를 펴서 세 가지. 첫 번째 뭐? 폭력. 두 번째는 은비. 세 번째는 소재기 시부터 악의 점유자죠. 과실을 수취할 수 없고 수취한 과실이 있으면 반환해야 돼. 그런데요 잘못으로 수취하지 못한 경우 그때는 대가를 보상해야 돼. 여기 봐봐. 여기 그런데 뭐라 나왔죠? 줄과 잘못 없이 그러면요 대가 보상한다 안 한다? 대가를 보상할 필요가 없다. 딱 거기만 줄거. 자유분방하게 자기가요 기분 좋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줄긋지마. 그러면 나중에 찾고 힘들어. 자요 폭력 줄긋고 은비 줄거. 폭력이나 은비를 뭐란다? 악의는 과실수취권이 있다 없다? 없다. 한 명 더 빠졌네. 누가 빠졌어? 소재기시. 과실 수취 못하죠? 과실을 수취를 못한다는 말의 뜻은 뭐다? 수취한 과실은 반환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반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선의 점유자 줄거. 그러면 선의 점유자는 뭐다? 과실을 수취죠? 과실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뭐? 천연과실, 법정과실, 사용이익. 여기 나왔죠? 사용이익은 과실에 준한다. 이렇게.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2번. 76번. 점유자가 줄거봐. 책임 있는 두 번. 없는 그러면 없는 써봐. 있는 동그라미 했어?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 X.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 X. 이렇게.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해소한 경우 옳은 것은 1번.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뭐라고?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이건 누굴 얘기해? 누구예요 이 사람? 선의 점유자라. 선의 점유자.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자신의 잘못에 의해서 물건을 훼손하죠. 자신의 기책상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죠. 손해를 전부를 배상한다. OX. 왜 X, OX일까? 여기 잘 봐야 돼. 여기 봐봐.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자기에게 뭐가 있다? 소유권이 있다. 무슨 점유? 자주점유. 소유권이 있다고 믿었죠? 그럼 무슨 점유? 선의점이죠. 선자, 현전이죠. 아까 우리 말했죠? 멸실해소는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일부러 이 말이죠. 일부러 멸실해소해도 처음에 점유할 때 선의였고 자주일 때는 뭐만 반환한다? 현, 전, 이익만 반환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자신의 귀책 사유에 의해 자신의 귀책 사유, 다른 말로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훼손됐다. 그래도 손해 전부가 아니고 뭐다? 현, 전,
이익을 반환한다. 이렇게. 좀 어려운 말이죠. 2번, 선의 점유자인 임차인이 점유물을 멸실한다. 멸실. 선의 점유자가 멸실했죠. 그런데 여기는 선의 점유자 줄거 봐. 멸실이란 말이 나왔네. 여러분 봐봐. 여기 봐봐. 여기. 지금 우리가 멸실에서는 점유자 봐봐. 일부러 부러뜨렸다 이 말이죠. 일부러 부러뜨렸어도 점유를 할 때 선이이고 자주였으면은 무슨 이익만 반환한다? 현존이 지금 부러진 상태로 그대로 주면 된다 이 말이죠. 그걸 현재 존재하는 이익, 현존 이익 반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뭐라고 나왔어? 선이 점유자 줄거. 그런데 자주다 타주다 말이 지금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뭐로 추정한다? 자주로 추정하죠. 그래서 선자예요. 그래서 두 번째, 현존하는 한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의인데 자주라고 하는 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도 자주로 뭐 한다? 추정한다. 이렇게. 3번,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이죠. 그러면 선이 동그라미 자주, 선자죠. 선자, 현존이,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이렇게. 4번,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하여 선의의 타주, 선의의 타주 그렇게 돼 있나요? 그러면 선의의 타주, 타주는 뭐한다? 현존이익이다, 손해 전부다. 손해 전부, 손해 전부 이렇게요. 그래서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해서 선의 타주는 이익이 현존 틀렸죠. 4번도 틀렸네요. 5번은요,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하지. 악의는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틀렸죠. 알죠? 5번도 틀렸고. 알겠죠? 악의는 뭐다? 무조건 손해 전부. 이렇게 전부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정답 몇 번이요? 여러분 1번 틀렸죠? 손해 전부가 현존 이익이니까. 알겠죠? 2번은요? 맞고. 3번은 2번이 뭐죠? 선의의 점유자인 임차. 죄송해요. 선의 점유자 누구라고 돼 있어요, 여기? 임차인. 2번 줄과 임차인 줄과. 임차인은 무조건 무슨 점이다? 타주. 선이고 타주죠. 그래야 뭐라고 해야 돼? 손해 전부라고. 선의 전부. 틀렸죠? 2번. 알겠죠? 3번은요,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을 훼손된 경우 선의 자주, 선자, 현존. 3번이 정답이네. 알겠죠? 3번. 2번 틀렸어. 누구 때문에? 임차인 때문에 틀렸네. 아시겠죠? 77. 비용상환이죠? 타주 점유자는 비용상환 청구권이 있을까요? 타주 점유자? 비용상환 청구권이 있어? 타주? 어려운 말이야. 타주 있어? 왜 있을까? 타주가 누가 있을까? 타주 누가 있어? 임차인 626조. 임차인 비용상환 청구권이 있잖아요. 전세권, 타주, 비용상환 청구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타주 점유자도 비용상환 청구권이 있어. 선이고 악이고 불문하고 비용상환 청구권이 있고. 그래서 타주 점유자 누구다? 전세권자, 지상권자, 임차인. 알겠죠? 비용상환 청구권이 있죠. 2번, 점유자의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기 전에도 그건 안 돼. 자, 봐봐요. 이건 하나 안 했네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비용상환 청구권을 어떻게 하냐. 자, 여기 첫 번째요. 203조 비용상환 청구권은요. 첫 번째, 비용을 지출해. 비용을 지출하죠. 지출하고 나서 비용 지출하죠. 목적물을 반환하거나 또는 반환 청구를 받아. 반환 청구. 소유자가요, 내 거 돌려달라. 반환 청구를 받아. 그러면 그때서야 뭐란다? 비용상환 청구권이 발생해. 청구권이 발생을 해요. 발생을 하고 근데 비용을 안 주죠. 그럼 그때 유치권의 행사를 하는 거야. 유치권. 우리가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첫 번째, 비용을 지출하고. 비용이 지출에 대해서 무조건 청구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남의 물건을 지금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소유자한테 반환하거나 또는 소유자가 나한테 반환 청구를 해. 그럼 내가 돌려줘야 되죠? 그럼 난 그냥 돌려줄 수 없잖아요. 뭐 달라고 해야 돼? 비용 달라고 해야지. 내가 비용 쏟아부은 거. 알겠죠? 비용을 달라고 해. 그런데 비용이 안 줘. 그럼 그때 유치권의 행사를 해. 이해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용상환 청구권은 언제 발생한다? 반환하거나 반환 청구를 받았을 때. 알았죠? 그래서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왔죠? 반환을 청구받기 전에도 틀렸죠. 자, 3번. 필요비 상환 청구권에 대하여 회복자가 누구죠? 소유자는 상환기간에 허여를 청구한다. 상환기간 허여. 된다, 안 된다? 상환기간 허여. 돼, 안 돼? 뭐가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피로비하고 유익비하고 유익비의 3대 요소 암기하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지금 무슨 비용이죠? 피로비죠. 피로비는 상환기간 허여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이 말이죠. 이걸 뭐로 바꿔야 돼? 유익비로 바꿔. 유익비로. 알겠죠? 그 다음에 허여 동그라미 허여하면서 유치권 X 유치권 X 이렇게. 4번 유익비에 관해서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하나여 이렇게 됐죠? 가액의 증가가 현존. 누구의 선택? 회복자의 선택. 점유자 그러면 큰일 난다고 그랬어. 소유자 회복자의 선택이다. 지출금액 인하 동그라미 인하. 선택이니까 또는이죠. 또는 지출금액 과 그러면 안 돼. 아시겠죠? 5번 과실을 수취한 점유자. 여러분 과실을 수취한 점유자 줄거 이퀄 선의 점유자죠. 여러분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하죠? 통상의 피로비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통상의 피로비의 상한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78번은요. 틀린 것은 1번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선의 또는 악의를 구별할 필요가 없죠. 유익비 비용은 선의 점유, 악의 점유 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이번요. 여러분 그러면요. 자주 점유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 자주 점유? 소유자는 자기가 자기한테 청구할 수 있어? 없지만 절도범은요. 절도범은 자주 점유이면서 악이죠. 그러니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과실을 취득한 선의 점유자는 회복자를 상대로 점유물에 대하여 제출한 누구다고요? 봐봐. 과실을 취득 줄거 과실을 수취하면 줄거 통상의 필요비 줄거 맨 끝에 청구할 수 없다. 뭐만 청구할 수 있다 써? 특별 필요비 플러스 유익비 청구. 특별 필요비 플러스 유익비 청구 이렇게. 3번 악의 점유자 줄거 악의는요 써 과실 수치 X. 악의는 과실 수치를 못하죠. 그래서 뭐다? 원칙적으로 필요비라는 뭐죠? 통상 플러스 특별. 통상 플러스 특별 필요비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4번 특별 필요비는 과실을 취득 그래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통상의 필요비는 과실을 수취하면 청구하지 못하지만 특별 필요비는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5번 법원이 유익비의 상환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을 뭐한다? 허여? 유치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정답 몇 번이다? 4번 틀렸죠? 4번 알겠죠? 자 79번은요 1번 점유물에 관한 필요비 상환 청구는 비용은요 누구도 가능하다? 악의도 인정될 수 있다. 선의 악의를 불문한다. 1번 틀렸죠? 2번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 멸실의 선이죠. 무조건 무슨 말이 튀어나와야 돼? 선, 자, 현, 전 선이고 자주이죠. 손의 전부 틀렸죠. 3번 선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 동그라미 써 거기다가 소, 제기, 시부터 악의 제기, 시부터 악의 이퀄 과실 수치 X. 그러니까 소송을 이거 봐봐 2월 1일 소를 제기하죠. 소를 제기할 때부터 4월 1일 패소하죠. 패소하면 어떻게 돼요? 패소하게 되면 처음부터 물어본다? 악의로 보죠. 악의는 과실 수치 못하죠. 일단은 소가 제기돼도 패소하기 전까지는 과실을 수치했다가 패소가 되죠. 그러면 소 제기 시부터 패소할 때까지 과실을 반환해야 돼. 왜? 소 제기 시부터 악이니까 소 제기 시부터 과실을 수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패소하죠. 제소후가 뭐죠? 소제기 후죠. 소제기 후 제소 후 확정 판결 전에 취득한 과실은 반환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 왜? 소제기 시부터 악의로 보니까. 4번 악의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 동그라미 이자 동그라미 바로 밑에 손해 지연손해 때 손해 금까지 이 세 가지를 말한다 묶어서 손해 전부라고 그래요. 맞는 말이죠? 악의는 이익에다가 이자에다가 손해 전부까지 이렇게. 5번 폭력에 관한 점유자 줄고 폭력
수치한 과실을 반환해야 돼. 폭력은 뭐죠? 악이니까 과실 수치 못해. 그런데 재미있는 말은 여기죠. 여기 과실 없이 줄고, 과실 없이, 잘못 없이 수치하지 못했죠? 그러면 대가를 보상한다, 안 한다? 대가를 보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정답 옳은 것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자, 80번.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 타인이 누구죠? 소유자죠?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함으로써 타인, 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혔다. 아까 얘기했어.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과실을 반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없다. 이렇게. 1번 틀렸죠? 2번. 선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 사용하더라도 그 이득, 봐봐. 선의 점유자가 타인의 건물을 점유 사용하더라도 그로 인한 이득 동그라미 사용이익이죠. 사용이익은 뭐란다? 과실이죠. 선의 점유자는 수치한 과실을 반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3번. 선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으므로 그에게 이걸 봐봐. 여기 과실은 여러분 한문으로서의 한문. 이 과실은 사과 배 그게 아니고 잘못했다. 잘못. 이때의 과실은 잘못으로, 이 말 잘못으로. 그러니까 선의인데 잘못이 있어. 여러분 여기 한번 봐봐. 선의인데 잘못이 있으면은 손해배상해야 돼. 불법행위니까. 알겠죠? 고의 과실할 때 과실이죠? 그러면 맨 끝에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자, 불법행위 줄거. 불법행위란 말이 무슨 말인가 지금 다 써 거기다가. 불법행위는 고의 점 찍고 과실로 인한,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 그것을 불법행위라고 그래. 고의나 과실로. 알겠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해야 돼. 그것을 불법행위라고 그래. 그래, 여기 봐봐요. 여기 과실, 잘못으로 이 말이죠? 그러면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4번. 선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 동그라미 패소. 그럼 언제부터 악의가 된다? 언제부터? 소재기시. 패소한 때부터 틀렸어. 소재기시부터. 5번. 점유자가 피로비를 지출하죠. 가액의 증가가 현존. 그럼 가액의 증가가 현존. 이 말이 나오면 무슨 비다? 유익비다. 유익비. 아까 우리 유익비 3대 요건 시작. 계량하고 현존하고. 두 번째. 누구의 선택? 애복자, 소유자의 선택. 그러면 상환기간을 허용. 이것은 어디만 있어? 유익비에만 있다고. 알겠죠? 그래서 전체 공통이니까. 정답 몇 번이다? 2번이요? 이렇게. 자, 81번. 타인 소유물은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써 얻은 사용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알겠죠? 타인 소유물을, 그래야 타인 소유물을, 알겠죠? 타인 소유물을 이렇게. 지금 몇 번 하고 있죠? 그래서 타인 소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걸 뭐죠? 사용이익이죠. 이 사용이익을 뭐죠? 과실이죠? 악의는 그러면 어떻게 한다 했죠? 전부 반환이죠. 전부가 뭐죠? 이익 플러스 이자 플러스 손해까지. 알겠죠? 그 다음에 2번. 소유권이 있다고 오신한 선의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여러분 여기 봐봐요. 우리가 지금 소유자 회복자가 아닌데 소유권이 있다고 오신한 선의 점유자죠. 그럼 이것은 회복자에 대해서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지금 2번은요 약간 문제가 조금 구성이 조금 안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 그 2번 있죠. 이 2번에다가 이렇게 써. 앞에다 써봐. 점유물이 멸실된 경우 이렇게. 점유물이 멸실된 경우. 그게 있어야 되겠죠. 밑도 끝도 없이. 알겠죠? 멸실 훼손돼야 되겠죠? 멸실된 경우 소유권이 있다. 자주 소유권이 있다고 오신한 선의 점유자가 선자네. 선자. 그럼 무슨 이익이다? 현존이익 이렇게. 자, 5번. 악의 점유자는 자주든 타주든 기책 사유로 점유물이 멸실 훼손하면은 손해 전부 틀렸죠. 맞죠? 악의는 선이고 뭐죠? 자주고 타주고 필요 없어. 선자니까. 선이고 자주일 때만 현존이익이니까. 선이가 아니고 악이거나 자주가 아니고 타주이거나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손해
전부를 배상한다. 손해 전부. 자, 4번. 악의의 점유자도 반환할 때 회복자에 대하여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왜요? 악의의 점유자 줄고 과실 수치 X죠. 악의는 과실을 수치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러면 어떻게 한다? 악의 점유자는 과실 수치하지 않죠? 그러니까 통상의 필요비와 특별 필요비를 다 청구해. 그래서 여기 보면 뭐냐? 필요비라고 하는 거예요. 필요비 줄 곳이고 써 거기다가 통상 플러스 특별 이렇게. 통상의 필요비, 특별 필요비를 다 청구해. 아시겠죠? 5번. 자기에게 본권이 없는 것을 알면서 본권이 없는 것을 알면서 그럼 무슨 점이야? 선이다 악이다? 악이죠. 모르고 점유한 것을 선이, 알면서 점유하면 악이죠.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 여기까지 무슨 점이라고 한다? 악의 점유. 악의 점유. 악의 점유는 필요비를 지출하죠. 그러면 그 지출한 필요비에 대해서 상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특별 필요비, 통상 필요비 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5번이에요. 그래서 청구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5번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요, 점유자와 회복자 간의 관계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이제 점유권에서는요, 자주점유, 타주점유라고 하는 것은 되게 간단해. 뭐다 어디가 자주고 어디가 타주가 암기하면 돼. 알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요, 점유자와 회복자 간의 관계는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약간의 머리에 항상 점유자란 말이 나오면 항상 점유자를 뭐다? 자주, 평온, 광연, 선의로만 한다, 추정한다.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비용상환 청구를 할 때는 비용상환, 선의, 악이 다 청구하죠? 그런데 선의인 경우는 과실을 수치할 수 있죠? 그럼 통상 필요비 청구 못하죠? 악의는 과실 수치 못하죠? 그러니까 통상하고 특별하고 유익비 다 청구하죠? 그럼 필요비하고 유익비를 구별하는 거, 유익비의 세 가지 요소, 알겠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딱 입력이 되어 있어야 돼. 그래야지 무슨 말이 딱 나왔을 때 헷갈리지 않지. 어디서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모르는 말은 하나도 없는데 정답이 있어 없어? 없어. 아주 골치 아플 수 있어.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 여러분요. 점유보호 청구권 하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에 있어서 상린관계하고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